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주진우 라이브에서 신당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최가 신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한번 모셔봤습니다. 둘 다 명대변인 하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현영입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신현영 의원은 바빠요. 오늘 국회에서도 바쁘던데요. 오늘 본회의가 있었고요.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개 통과돼서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네. 제가 작년 지선 때 원내대표단이랑 이렇게 대전 가면서 KTX에서 심근경색 환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구조를 하려고 달려갔는데 보니까 장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오히려 심장이 멈췄을 때는 제세동기가 있는데 심장이 멈추지 전에 네. 여러 가지 구조 장비들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응급의료법 개정안해서 여객기나 아니면 기차나 여러 대중교통에서 이런 응급구조와 치료 약품 구비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네.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었다. 보람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응급 환자한테는 그 몇 분이 그 몇 초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조금 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법안이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최영두 의원님 지역구는 괜찮으십니까? 상대적으로 폭우가 중부지방을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항상 여름철에 태풍 또 해일 이런 것들 대비하고 있는데 요즘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폭우 정도가 중부지방은 좀 덜했습니다만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비가 한번 내렸다 하면 퍼붓습니다. 그렇습니다. 퍼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도 피해가 컸잖아요. 네네. 재작년에도 그랬고 조금 나아졌어야 되는데 이번엔 인명 피해가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겼고 지금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험치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래서 관성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시간당 180mm 극한호우가 지금 가능했습니다. 네, 극한호우. 시간당 180mm라는 것은 기존 우리 방제 시스템이라든가 수해 방지 시스템의 어떤 그 매뉴얼을 뛰어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비가 억수로 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뉴노멀 시대가 된 거죠. 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한 대비와 예방 뭐 지금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은 정말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회적 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심각한 그런 기후 위기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아직 공고한가 이럴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폭우, 폭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국민들은요 조금 불만이에요. 정부 당국이 재난 대응 제대로 그 계획을 세웠나 제대로 대비했고 작동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 특별히 맞습니다. 어떤 대구시장님 지금 뭐 개인 공무원 개인 활동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타깝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총비상 체제고요. 정말로 대통령도 말씀하시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접근해야 되고 과감하게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물난리가 발생한 이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고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죠? 하천 범람의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고 또 오송이 어느 쪽입니까? 오송 세종에서 지금 정부가 새롭게 행정복합 중심도시로서 그동안 지어왔던 도시고 여기서 신도시입니다. 이런 데서 바로 지금 사실 정부의 핵심이 그쪽에 내려가 있는데 이쪽에서 사고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하천 범람의 위험성이 수년째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 문제가
되는데 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이번에 알아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또 예산 부족으로 이걸 방기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 지방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보다 훨씬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이번에 좀 바로잡아야 되겠고 왜냐하면은 그 오송 지하차도 범람도 인근에 지방하천에 물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를 메워버리는 바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자원 관리, 이 수관리 이것도 지난 2018년에 물 관리를 이제 환경부로 일어나면서 그동안 물 관리는 국토부에서 해왔는데 이런 부처 이관 과정에서의 또 이 공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잡아야 계속 뉴노멀에 정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요. 대비도 잘못했고 대응도 잘못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부는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떤 책임도 다 감당해야 되죠. 지금 그 비판도 달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을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4시간 반 침수 전에도 관할 지금 통제서에서는 계속 전화해서 지자체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서 차량 사고가 있었고 주민들도 긴급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움직이는 이 시스템을 언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참 막막한 상황이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계속 호우에 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 수해 복구를 위한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제안한 상태거든요. 이런 재난이나 피해에 있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더더욱이 이제 이런 재해 복구나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각 지역 차원에서의 봉사활동 앞으로 재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시스템을 철저히 재정비하고 지금 어떤 소홀한 점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어서 결국엔 이것도 사람의 문제일 수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의 문제를 밝혀내야지만이 어떻게 다시 매뉴얼을 정비하고 그걸 할지도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왜 부처 간에 이거 뭐 계속 우리 사회적 참사에서도 드러나는 일이지만 왜 초기에 위험 신호가 재빨리 대응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런 큰 참사가 비가 억수로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험할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감되었을 텐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말 제3 묻고 따지고 해서 이번엔 정말 좀 철저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해 복구에 이제 다 모두 힘을 합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 왜 지금 이권 카르텔일까요? 그런 양상들을 실제로 우리가 지역 예산을 보면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여러 지역 예산을 새롭게 분석해 보니까 이 보조금 중심으로 지난 정부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측면도 있는데 보조금 중심으로 많이 되는데 이것이 아주 긴급한 어떤 팬데믹 시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금으로 방식으로 이게 본래의 그 사회적 활력, 경제적 활력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부처 자체 내 감사 또 집행률, 집행의 효율 같은 걸 척도하는 이 국가적 그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이 집행을 늦추거나 이 집행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회적 재난 관리를 위해서 이 자연 재난 관리를 위해서 긴급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산 중에서 재편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재편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네. 그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자체에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의 결산과 이제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재난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 또 그 와중에 이권 카르텔을 또 꺼내고 오시는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이 재난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투여해서 이런 재난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그런 멘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왜 우크라이나를 왜 가야 했나 그리고 또 그 명품 쇼핑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안타까워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 나토 순방 외교 정상회의를
지금 이게 좀 제대로 좀 봐야 됩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평화 안보라고 하는 당초에 알려진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공급망 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나토에 있는 정상들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정상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지중되어 있는 이 공급망 특히 희귀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화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정상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임박한 부산 엑스포에서 정상들을 만나서 직접 호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국제평화 안보만 하더라도 지금 뭐 사이버 안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했고요. 그런데 뭐 리투아니아에서 리투아니 언론에서 아마 리투아니 언론에서 낼 때는 전문을 안 읽어봤습니다만 아니 한국 대통령 부인이 우리 리투아니아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 뭐 이런 취지로 났을 것 같은데 그게 마치 명품 쇼핑한 것처럼 또 과도하게 보도된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전쟁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과거에 6.25 때 겪었던 참화를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에 우방의 도움에 보답하는 어떤 그런 행보 측면도 있는데 더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국익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우크라이나의 이제 복구에 큰 국제적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 시기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는 참여하게 될 텐데 과거에 이제 우리 이라크 참전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던 것에 보면은 당시 이라크 복구를 또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큰 계획이 또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가는 거는 국가의 그런 위상 강화와 외교의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항상 나가실 때마다 아슬아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도 참 이게 타이밍이 애매했던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대홍수 탓에 일찍 귀국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외교 순방이 물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 꼭 우크라이나까지 연장을 하면서 갔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국민적인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이 순방을 가실 때 항상 조명을 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쇼핑 그리고 또 명품백과 에코백의 그런 괴리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속상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외교와 이 처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소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영 의원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막 하셔도 됩니다. 출생통보제 대표 발의하셨어요. 신현영 의원께서. 예. 그런데 이 문제 조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래도 영화 식신 유기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이 있었는데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거는 출생통보제 여러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에는 왜 그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출생통보까지 행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해서 법안에 발의해놨던 게 이번에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나서 건강보험 신상평가를 통해서 지자체 이렇게 통보가 되면 병원의 부담도 줄이고 나름의 그 심평원의 역할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출생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병원 안에서의 사각지대는 그래도 등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병원 밖에서 네. 출산하는 경우 그리고 위기 임신의 여성들 예를 들어서 뭐 미혼모나 미성년자 출산이나 아니면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나 이런 분들에서의 출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근본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법안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텐데 위기 임산부의 지원과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국가의 그런 역할 강화를 위한 그런 제도 보완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오늘 의총을 통과했어요? 예, 오늘 실제로는 의원총회가 되게 짧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1시간 못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다시 당론 채택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모든 의원들이 네.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수용을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혁신 안 하면 망한다고 해놓고 혁신한 1호라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 이거 그 특권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공화국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과연 정당하겠느냐. 결국에는 이게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의 내부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원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1호를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게 오늘 통과된 것 같습니다. 시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요즘 민주당이 보면은 뭐 검사공화국 그리고 무슨 압구정 압수수색 구속영장 구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한번 문재인 정부 시기 통틀어서 정말 압구정 기록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에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회가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면은 국민들한테 더 지탄받게 되고 지금 뭐 압수수색 검사공화국이고 압수수색 영장 많다고 하는데 그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아마 2분의 1,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례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사무처나 아니면 의원실 압수수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참 이례적이다. 압수수색이 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무슨 그 출입 기록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한 아주 정말 아주 정확한 아주 딱 일정 부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셨겠죠. 명락회동은 왜 또 연기됐어요? 그렇죠. 예, 오늘도 여전히 침수 피해로 인해서 그 이재민들 아니면은 너무 피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락 회동을 하면서 또 언론이 이쪽에 집중을 하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나 이재명 당대표 현장을 계속 피해 현장을 찾아다니거든요. 우선은 피해 본 분들에 대한 구조와 그런 지원이 더 중요하다. 아니 당내 인사들도 이렇게 못 만나는데 무슨 이게 오히려 이렇게 연기하면서 이게 뉴스를 너무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기대감과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는 거죠. 기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대 별로 없어요. 자, 민주당발 뉴스를 좀 보자고요. 이게 무슨 민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나왔는데 죄송합니다만 자, 이게 무슨 민생입니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아무 국민들이 감흥도 없어요. 거기다 두 번째, 이게 무슨 혁신안 1호인가? 두 번째, 명락회동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건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와서 대표를 혼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은 민주당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생을 위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선은 재해복구부터 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야당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응급의료법 통과하고 출생통보제 하자 이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의사로서 더더욱이 요즘에 소아과 대란, 응급실 진료에 대한 뺑뺑이 문제 이런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챙겨야 된다. 그렇죠. 보건노조 공공의료 부족하다. 의사들 부족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막 챙기면서 민생 챙기면서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예,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여가의 간사고 또 보건복지위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지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혼나고 가네. 신현영 의원 오랜만에 왔는데요. 네. 8800님 자연재난도 큰일이지만 정치적 재난 훨씬 심각합니다. 정치 뉴스 보기도 싫어요. 그런 국민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신현영 의원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민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얼른 오세요. 가져가세요. 네. 자, 최영도 의원님. 네네. 자, 이제 최영도 의원님한테 또 물어봐요. 실업급여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자리 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 실업자들 가난한 사람들 혐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옵니다. 그런 비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본질을 어쨌든 그런 표현들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게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실업급여를 우리가 충분히 많이 나누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실업급여 재원인 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거의 파탄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막 빚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정부와 지금 여당에서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실업급여 실태를 보니까 실제로는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월 소득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굳이 일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근로 의욕을 통해서
직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는 것이 또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구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재취업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주기 위한 것이 실업급여거든요. 그 취지가.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게 전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24.4%가 늘었고 작년에만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직장에서 24번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서 뭔가 오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조금 시스템적으로 잡아야. 규정의 허점은. 그 취지였습니다. 네, 규정의 허점은 메워야죠. 그 바꾸기는 네네. 바꿔야 되는데 주로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사람들 그 사람 직장 다닐 때 세금 열심히 낸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노동개혁도 가능해지는 거고. 네. 네. 근데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최영두 의원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조금 약간 우리 야당이라든가 예? 이 공격이 너무 거칠고 너무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거칠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숨이 좀 찹니다 좀. 그래서 숨이 차요. 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부적절하잖아요. 홍준표 시장 아니 홍 시장님이 알아서 하신 거고 제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거칠어서 국민들이 상처받아요. 야권의 공격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이거 참말로. 점잖은 저를 너무 몰아치우지 마세요. 알겠어요. 최영도 의원님. 예. 우크라이나는 간 게 잘한 겁니까? 우크라이나는 저는 가서 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가 6.25 때 그렇게 지금 상황을 70여 년을 되돌이켜 보면은 그때 국제적인 도움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복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인 포석도 있고 평화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도 EDCF를 통해서 구호기도 내야 되고 국제사회에 많은 복구 노력이 있을 텐데 그 복구 노력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업들이 먼저 진출할 수 있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번 순방은요. 굉장히 신냉전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쇼핑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쇼핑은 아닌데 지금 쇼핑이라고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아니 그냥 윈도우 쇼핑도 쇼핑이잖아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리투아니아 언론의 보도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쇼핑으로 변질되고 쇼핑이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에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물산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잠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데 그게 너무 침소봉대되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긴 해요. 외교에 대해서 또 조금 생각해보고 토론할 그런 시간을 또 이걸로 또 잡아먹는 건 또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경제 민생 수해복구 나서야 되는데. 수해복구 나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수해복구 현장 때문에 참석을 못했죠. 저희들 진짜 전체 비상입니다. 네.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족하면 좀 고쳐야 되는데.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